오늘 제가요, 새누리당 토론회, 새누리당의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 오전에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론을 모르고 새누리당이 정말로 혁신을 하고 싶다면 친인척 채용이나 보좌관으로, 그 다음에 보좌관 월급 떼먹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당내에서 추방하겠다고 조사해서 발표하고 법제화해라, 못하도록. 이러면 국민이 조금 믿어줄 줄 모른다 이랬는데, 그 사이에 또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도 그거 있을 수 있으니까 서영교 같은 의원이 당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당 내부에 이렇게 규칙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인숙 의원이 자신의 오촌 조카를 갖다가 당내에 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있고, 또 자신의 지역구 당협 사무실에 해결을 보던 동서를 올해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박 의원이 초선이던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대요. 자, 박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등록만 해놓고 월급을 타가는 게 아니라 월급의 2배로 일하고 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러다가 오후에 들어서 시끄러워지니까 사과를 하고 이 상임위의 간사직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새누리당 비대위에서는 이제 자신의 당으로도 유탄이 튀었습니다. 국민의당의 김수민 파동이 있어서 행복하고 서영교 의원 파동 때문에 오관한 갑질이죠. 웃었습니다. 돌아서서. 그러면서 한편 불안했죠. 우리는 안 저럴까? 그런데 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터졌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겠다 라고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랬습니다. 새누리당 전수조사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왜? 지난 2월달에 유령당원 전수조사에서 문제있다 소리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말하고 금지를 시키겠다. 그 금지하면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조사에서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왜 보좌관 월급 떼먹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 김홍글이 비꼬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은 평소 엄격한 법 질서를 갖다가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트윗에 올렸답니다. 두 사람이 등록만 해놓고 월급만 타가는 게 아니라 받는 월급의 2배로 일하고 있다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황한 거 아니냐. 이분이 전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서 광장을 없애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다. 유한영 의원이 최근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죽는데 10건 중에 18에서 9건은 정당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 일반인을 쏜 게 놀랍게도 무죄가 나오는 게 많다고 동조했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엄격하게 지키자고 주장하는 분이니 본인도 어떤 징계든 달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비꼬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일이 터질 때마다 땜박질로 그렇게 정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새누리당에 토론회에 안 가려다가 가서 한마디 한 이유는요, 가면 뻔한 겁니다. 무슨 전당대회 어떻게 하자, 당 내부에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하자, 당에 이 돌아가는 구조가 몇 사람만을 위한 당이냐, 더 나아가서 무슨 보수의 가치를 세우자, 이런 소리들 할 거라고 대충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패배했으니까 혁신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어쩐다 할 거다, 또 전당대회 출마한 사람들 다 와서 한마디씩 할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세레모니 하는데 발언을 한 8명 9명인가 해서 정작 토론회의 시작은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세레모니 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병국, 김용태부터 시작해서 이주영,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죄다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출마할 후보들이요.
그러면서 유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의 혁신을 위한 토론은 물 건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다. 저는 요즘 보수 진영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뼈아픈 소리를 많이 하기로 작정을 했다. 오늘 듣기 싫어도 좀 들어라 했습니다. 과거같이 보수가 단결하고 어쩌고 이야기하면 막 한 2, 3분마다 박수가 한 번씩 올 건데, 오늘은 제가 왜 이리 조용하십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박수도 한 번 안 치십니까? 저는 피와 살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니까 비로소 한 번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한 명이 한 10분쯤 넘어가니까 야지를 놨습니다. 빨리 끝내라. 점심 먹으러 가고 싶다. 뭐 듣기 싫다는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입을 다물거나 안 그러면 나가라. 나도 어려운 시간 내서 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새누리당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요, 숲에서 가지치기를, 나무 가지치기를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사람들이 전부 혁신과 눈높이를 바꿔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시대의 변화의 본질이 지금 뭔지 그걸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내부의 변화로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 갭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 내부의 논쟁보다도 정당 밖에 거대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이념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이념을 가지고 뭘 대비해서 될 때가 아니다. 경제적인 어떤 토대가 변하고 무너지고 있고 국민의식이 그것 때문에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이래 바뀌는 경제 현실에 따른 의식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정당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의 샌더스나 트럼프 현상,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거국의 극자 정당의 유럽에서의 선거만 하면 승리하는 이유 등을 열거했습니다. 자, 미국의 백악관 예산실장을 지낸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미국은 경제가 붕괴된다고 했다. 한국도 전문가들의 60% 이상이 내년쯤에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지금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 붕괴에 따른 의식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마디로 장기 저성장 불황이 되는 이유가 제가 항상 하던 이야기, 산업혁명이나 기술혁신도 이제는 성장을 시킬 수 없고 또 성장도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이런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각국의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즉 장기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아직도 6, 7, 80년대의 고성장 시대를 전제로 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낡은 이념에 기대어서 비실비실하고 못난 야당들의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우세하다고 해서 반사적 이익을 거둔 승리도 지난 총선으로 종말이 된 것이다. 비박 친박이 싸워서 총선을 졌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가? 그게 아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년 대선이 초상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는 사회적 대세로 되어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사회의 서민 대중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서민 대중들이 자각을 해서 공화당이 트럼프한테 당을 뺏겨버렸고 한마디로 힐러리가 완력으로 샌더스한테 뺏어갔지만 민주당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신자유주의적인 EU 통합을 통한 노동과 상품과 금융의 이동에 대해서 한마디로 영국의 하층민들, 중산층들이 이거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반발을 하고 나온 것이지,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구실로 삼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세상이 갑자기 안 일어나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지고 있는가 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민주당도 위태위태하고 영국의 보수당이 표결 붙였다가 작살나버리고 노동당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프랑스에 선거만 하면 이 국민전선 거부 정당이 1등이 예상이 되고 지금 스웨덴, 덴마크부터 여러 나라들이 차례대로 EU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불안에서 오는 거다. 일자리가 소멸되고 청년층이 실업에 시달리고 계층 간의 대립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민 문제가 부각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나 신경제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돌파를 할 수 있다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거대 경제세력 재벌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의 정진석,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거부해서 중도로 가야 된다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유승민이 한 번이라도 재벌 비판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요. 그 정도는 재벌이 용인하는 수준 하에서 감성적 비판을 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극우적으로 행동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새누리당이 그거와 대해서 중도로 가야 된다는 김무성 대표의 뻔뻔함은 뭐며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에서 나타난 한마디로 이 포용하는 보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래서 새누리당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다. 미국의 국민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을 잃어버리고 의료보험이 박탈당하면서 느낀 상처가 한마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마음에 남아서 그 상흔 때문에 미국 정치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보면서도 못 느끼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신고립주의 그리고 월가 개혁 주장 트럼프와 샌더스의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겨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 자유무역 반대, 해외 군사 개입 반대, 복지 확충 등의 이런 요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현재 새누리당이 내어걸고 있는 당의 노선이나 정책이나 비전으로 과연 한국에서 지금 변화할 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의식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습니다. 자,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100억의 한 표가 아니라 1인의 한 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수가 되면 새누리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책, 구조조정 지원책, 경제 활성화 법안, 창조경제, 규제 프리존, 규제 완화 원시학법, 노동개혁, 담배값 인상, 4대 개혁, 동남권 신공항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새누리당이 대기업이나 소수 상류층을 위한 금수저 정당이라고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부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개혁적인 발언을 잠깐 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바뀔 거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것인가? 자, 자신들이 스스로가 보수정당이라고 하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친박 비박할 것 없이. 자, 패션 우파 정치인, 가짜 흑수저들이 만연한 새누리당의 오늘날 서민과 중산층의 고충을 이해나 하고 있겠는가? 내년에 반기문 같은 특정 후보만 내세우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이 새누리당 심판의 장이 안 되려고 하면 세계 경제의 사회의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읽고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성장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걸맞는 사회적 정치적 패러다임을 당과 국가 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새누리당도 경제 위기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양이 아니죠. 당연한
인과응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당신들이 뭔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친인척 보좌관 채용애들을 한 국회의원들을 추방해라. 그리고 보좌관 월급 떼먹은 국회의원도 밝히고 추방해라. 출판 기념회를 안 하겠다고 해라. 그리고 다수 서민을 위해서 노선과 정책을 변화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변화를 공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 당 운영 구조를 정비해야 된다, 뭐 정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선진형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랬지만은 저는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할 때는 지났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부는데 못을 박아서 창문을 가린다고 무사하겠습니까? 자, 변화의 바람을 느끼지 못하면 새누리는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요. 과연 변할지 안 변할지는 자신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요, 야유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다가요, 낮에 트윗에 보니까 저하고 변대표를 열거하면서 너네들은 무슨 뭐 책임이 없냐,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투로 누가 글을 올렸더만요. 그래서 내가 말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 변대표는 변대표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저는 보수 진영의 오늘날 이런 부분에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새누리당과 이 정권의 책임이죠. 저는 몸 베리고 돈 베리고 한마디로 개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랬고 새누리당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될지 않겠다, 그래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애정이 있어서 우정 어린 충고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이제 끝낼 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가서 의원들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왔습니다. 자료도 인쇄되어서 배포되었습니다. 자, 저는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